강남 봉은사가 도량 초입을 장식한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양평 산하사와 오봉산 석굴암을 거쳐 34년 만에 환지 본처였는데 일주문의 문화재적 가치 또한 높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발언하는 연등이 경주 형산강 일대를 장엄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굴암,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도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희망의 연등이 달렸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6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정기 개편을 단행합니다. 불자들의 변화된 시청 패턴과 신행 트렌드를 반영해 알차고 유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지난 2002년 개관한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5개월간의 보수를 거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보물 제1697호 감로왕도를 처음 선보이고 상설 전시실 개편과 길성선생 다환도 전시합니다. 통도사 장류 전법도량 독림선원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6가지 공약물 중 향을 사르는 향로를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은암문화재단 장학사업에 회양됩니다. 구의역 스크린 사고로 사망한 김군 4주기를 맞아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가 산재사고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08배와 헌화를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강남 봉은사가 도량 초입을 장식할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양평 산하사와 오봉산 석굴암을 거쳐 반세기 만에 환지 본처했는데 문화재적 가치 또한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최근 점안된 사천왕상과 더불어 천연고찰의 품격을 높여줄 또 하나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강남 봉은사가 어제 경내에서 4부대 중에 첫걸음을 맞이할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188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은사 일주문은 지난 1986년 진여문 불사 과정 중 양평 산하사로 옮겨졌고 2011년 오봉산 석굴암으로 다시 이건돼 불이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 항공사진 등 옛 기록들을 통해 봉은사 입구에 위치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해 3월 두 사찰의 환지본처 협약식을 시작으로 해체 작업과 본격적인 이윤이 이뤄지며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석굴암 주지 도일스님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주문이 제자리에 돌아온 것은 단순히 성보가 돌아온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굳건히 지키며 과거를 잊지 않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봉은사 일주문은 희귀성을 지닌 다포 양식으로 분류돼 높은 보존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포를 장엄하는 섬세한 조각이 조선시대 궁궐과 상당히 유사한데 건물 내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는 우진각 형태를 띠고 옆면 꼭지점은 용마루의 닿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조선 후기 일주문 중 마지막 작품일 가능성이 높고 당시 궁궐에서 쓰였던 다포 양식을 비추어 볼 때 왕실의 지원과 신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지본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포교 도량으로서 그 기틀을 삼는 데 초석이 되고 일주문 낙성식은 문화재 환지본처의 진정한 가치를 일러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보의 제자리 찾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석굴암의 협조로 아무 조건 없이 일주문 기한이 성사됐고 이는 봉은사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빛을 발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봉은사와 대한불교 조계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환지본처에 동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우리 신도님들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 여러 사찰의 이혼을 뒤로하고 독특한 지붕 양식과 문화재 환지본처의 참뜻을 품은 봉은사 일주문. 천연고찰의 또 다른 상징이 될 일주문은 사찰 위상제고와 함께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주 지역에서 매년 성대하게 열리던 연등축제가 열리지 못했는데요.
아쉬움과 코로나19 조기 종식 발언을 담은 연등이 경주 형산강 일대를 장엄했습니다. 경주의 형산강변에 형형색색의 연등이 어두웠던 강가를 화려하게 밝힙니다. 강물에 비친 영롱한 연등 불빛은 시민들의 마음에 한 줄기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를 끼고 흐르는 형산강변에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와 동국대학교가 봉축 법요식이 한 달 연기된 이달 초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희망의 연등을 대규모로 설치했습니다. 매년 성대하게 봉행되던 형산강 연등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면서 축제를 대신해 치유와 극복을 기원하는 대서원의 등을 설치한 겁니다. 아직도 온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을 기다리는 대학 교정과 학교 법당 정각원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푸르른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길 발언하는 간절한 소망의 연등이 함께 켜졌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영경 총장은 학교 교정과 형산강을 밝힌 희망의 연등 의미를 강조하며 축제가 열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연등 불빛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형산강 문화축제를 개최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축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경주를 위해서, 동대를 위해서, 그리고 불교를 위해서 연등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 희망 연등이 부처님의 광명을 이 지역에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역의 주민들을 따뜻하게 하고 아울러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지역의 강소대학으로 혁신해서 지역 발전과 상생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연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이영경 총장은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학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오고 학교가 다시 안정돼 지역의 종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되살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가 불교 종립대학으로서 지역의 큰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거점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형산강 희망의 등 설치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세계문화유산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에도 올해는 특히 더 많은 희망의 연등이 달렸습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을 꽃으로 감싸고 연등으로 공양 올린 정성이 불국사와 천년 한국 불교 역사의 신심을 증명하듯 찬란하게 신라의 밤을 밝힙니다. 토암산 정기를 품고 고요히 경주시에 내려앉는 석굴암과 불국사 연등 불빛의 따사로움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처럼 봉축 기간 내내 위로의 빛이 돼 퍼져갔습니다. BTN 뉴스 김민정입니다. BTN 불교TV가 6월 대규모 정기 개편을 단행합니다. 불자들의 새로운 니즈와 신행 트렌드 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년 불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해온 BTN이 오는 6월 1일 정기 개편으로 새롭게 시청자들을 맞이합니다.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생명, 평화, 그리고 자비는 세계적인 정신적 스승 달라이라마가 세계인들에게 전한 법문과 강연을 모아 시청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길 위의 인문학, TV 고승전으로 한국 불교를 빛낸 선지식들의 숨결과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제주 해천사 덕혜 스님의 붓다 심팡은 불법이 우리에게 전해진 일대기를 담은 석시 원류에 대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동양 최고의 병법서 손자병법으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프로그램 김병주의 손자병법 인생을 리셋하라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고우 스님이 2004년 대구에서 사부대중과 함께한 선요 강좌를 TV로 최초 공개한 고우 스님의 선요 강좌가 6월 4일 첫 방송됩니다. 마음 치유를 통해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김홍근 교수의 마음 치유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지 승원을 포함해 전국 명당을 찾아가보는 떠나요 풍수여행으로 자연과 인간의 의미를 풀어봅니다. 찬불가의 저변 확대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BTN이 준비한 특별 프로젝트 박범훈의 소리길에서는 찬불가 소개와 연주도 진행합니다.
하화 중생의 대원을 발언해 중생을 교화하며 불자들의 큰 반향을 일으킨 동훈 스님의 대승보살 이야기를 다룬 강의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전국의 둘레길에 대한 각양각색의 정보와 걷다 보면 마주치는 사찰의 미를 볼 수 있는 로드 다큐 프로그램 저절로 가는 길은 6월 16일 첫 방송됩니다. BTN 정기 개편 신규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한 신행, 행복한 인생길 되시길 바랍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전 범어사 동산분도의 문장 나옹당 능가대종사가 어제 오전 범어사 내원암에서 범납 70세, 세수 98세로 입적했습니다. 1923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한 능가대종사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1950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습니다. 범어사 주지와 범어사 동산문도의 문장을 역임했으며 삼보 불교재단을 설립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보살행을 펼친 공로로 2008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옹당 능가대종사의 빈소는 범어사 내원암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30분에 범어사 문중장으로 엄수됩니다. 지난 2002년 개관한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5개월간의 보수를 거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보물제 1697호 감로왕도를 처음 선보이고 길선 선생의 다완도 전시했습니다. 엄창현 기자입니다. 일주문 바로 옆 길상탑. 일반적인 절의 배치와는 다르게 길가의 외로이 해인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895년에 건립된 탑의 내부엔 소탑과 최치원 선생이 지은 탑지와 불경 등이 안치돼 옛 선조들의 신앙심과 당시 사회상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당시 경전에 따라 176기의 소탑이 안치됐지만 1966년 도골단으로부터 압수된 소탑은 157기로 흙으로 빚어 탑 모양을 재현했습니다. 해인사 박물관이 2002년 첫 개관 이후 5개월간의 보수를 거쳐 지난 28일 재개관에 맞춰 박물관 1층 로비에서 기획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보물 감로탱화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완이 그려져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됐죠. 또 이 차문화의 원류가 절에서 스님들이 수행의 한 방법으로 이어왔다는 내용도. 한 번도 전시되지 않은 보물 제1697호 감로왕도를 전시해 다음 달 7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봉행되는 해인사 수륙대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곳 해인사 성보박물관에는 1200년 역사를 가진 해인사의 모든 소중하고 또 거룩하고 또 가장 진귀한 불교 성보들을 소장하고 봉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년, 2000년 역사를 통해서부터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릇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참 아쉬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성 선생이 전부 다 극복하셨어요. 청록의 산수를 배경으로 7열애가 일렬로 서 있고 그 아래 곡물과 꽃, 찻잔이 차려진 제단이 보입니다. 감로왕도는 생전에 욕심이 많은 자가 죽어 아기도에 떨어진 영혼과 아기들에게 공양과 감로수를 베푸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감로탱화에 보면은 찻사발 3개, 앞에 3개, 2개, 5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건 찻사발로 불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의미를 가진 해인사 감로탱에 나타난 다완의 향기를 따라를 주제로 도예작품 50여 점을 전시하며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공감대를 자아내고 있는 해인사 박물관. 해인사는 이번 기획 전시를 통해 수륙대제의 의미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삶에 마음의 치유와 위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통도사 장유 전법도량 독림선언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6가지 공약물 중 향을 사르는 향로를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부산지사 조현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독림선원 1층 은암갤러리에 다양한 모양의 향로들이 가득합니다. 통도사 장유 전법도량 독림선원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토림의 향연을 주제로 열고 있는 토림 김용호 작가 향로 초대전입니다. 6월 23일까지 열리는 초대전은 부처님의 법향으로 청정한 자연 환경의 회복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구촌 모든 존재들이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처님 전에 우리가 불단에 이렇게 정말 부처님 전에 올리는 그 향 공양을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하나의 향로를 손으로 직접 흙을 빚고 또 이렇게 또 색을 입혀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은암 갤러리를 가득 채운 향로는 코발트, 니켈 등 금속재를 활용한 유약을 사용해 대나무, 연잎, 물고기 등 불교와 자연을 모티브로 한 120여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향로 도자기는 구입 가능하며 수익금 일부는 은암문화재단 장학사업에 회양될 예정입니다. 토림 김용호 작가는 한국 최초 현대 도예가인 고 김재석 선생의 아들로 1982년 도예에 입문해 한국문화미술대전 등 다수의 입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하루에 한 18시간 이상씩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향로를 만들고 좋은 도자기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어린이 포교와 불교 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통도사 장유 전법도량 독림선원. 앞으로도 신행, 수행,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 전시회를 기획해 지역민들과 공생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는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를 카메라에 담아 대중에게 알리며 활발한 전법과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한국불교사진협회가 국내외 아라한과 승탑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국보 제101호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은 우리나라 승탑의 백미로 꼽힙니다. 일본으로 반출됐다 되찾았고 110년 만에 귀향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으로 팔을 태우는 연비의식에도 학생들은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부처님 전에 소원 등을 올리는 다문화 어머니의 모습에는 애틋한 모성애가 느껴집니다. 한국불교사진협회가 아란, 승탑을 주제로 마련한 회원전과 함께 청소년 불교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승탑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아라한 경우는 특별히 아라한을 국보 보물로 지정된 건 없지만은 오래되고 우리가 이미지로 형상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했습니다. 회원들은 국내외 크고 작은 사찰을 다니면서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과 승탑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냈습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아라한은 물론 승탑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던 고승들의 발자취와 신심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불교 문화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중국의 아라한과 승탑 사진도 전시돼 한중 간의 불교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뭔가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을 또 그냥 보고 지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찍으면서 느낄 수 있고 이걸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신행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과 청소년 불교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가 산재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08배와 헌화를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김군의 4주기를 맞이한 지난 28일 광화문 황룡사 9층 봉축탑 등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군은 4년 전인 2016년 5월 28일 촉박한 시간 압박 속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진입하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안전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중대한 재해를 일으키거나 방조한 업체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만 4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150명이 넘었고 특히 최근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38명의 노동자가 희생되기도 하는 등 현장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천불교 전국승가회가 자타불의와 연기론 정신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서 최근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위패 108위를 모시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108배를 진행했습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서가 어떻게 좀 무너지고 그 가운데 저희가 신뢰를 잃어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반복이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것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제 제대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입장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광화문 광장에서 참석자들은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영가들을 위해 정성껏 108배를 올렸습니다. 이후 희생자에 대한 헌화를 하고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천도제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딱 이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더 소외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도 또한 그런 소외 속에서 더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추모를 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사람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질서가 다시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날 봉행한 108배와 천도제를 포함한 구의역 사고 추모 기간 동안에는 희생자 추모 활동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2천여 명의 새내기 불자들이 지난 26일 입학식 없이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찰 입구에서부터 철저히 개인 소독과 열 체크를 한 뒤 진행된 수업은 불교의 첫 시작인 삼배와 부처님 일대기 이야기로 진행됐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부처님 공부에 매진해 참불자로 정진하는 삶을 서원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안전을 위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성림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힘든 이웃을 위해 공양미 100포를 기증했습니다. 주지 능인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공양미가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암동 주민센터 이진영 맞춤형 복지팀장은 힘든 시기에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림사는 종립학교 영석고와 광동고에 매년 3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여대 대불련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화엄정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에 자비 햇살을 전달했습니다. 화엄정사는 지난 27일 경내 큰법당에서 성남 3동 주민센터에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 햇살 10kg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전달식에는 화엄정사 주지 보광스님을 비롯해 정영신, 김미연 구의원, 노화영 동장, 이영화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보광스님은 전달식에서 성남 3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지역 복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